이제는 2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질문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가족의 환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낙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교육과 보건 그리고 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다루겠습니다. 우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아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회가 매우 신경 쓰는 문제입니다. 난민 아동에 관한 내용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가 아직도 기획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국회에 제출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출생 등록에 관해서 이것도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아동 출생 등록,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난민 아동 같은 경우에, 또는 망명자의 아동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의 경우에는 출생 등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의 제한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난민의 경우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 그들의 가족 그리고 아동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것을 예상하고 또한 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대처법으로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주 노동자의 아동의 구금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겠습니다. 이주 노동자 아동은 구금이 될 경우도 있고, 이러한 이주 노동자 아동을 위한 센터가 마련되는지 또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난민이 출입국법에 따른 그런 보호를 받는지, 그리고 구금 같은 경우에 얼마 정도가 지속이 되는지도 매우 중요한 우려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아동이 이러한 조건 하에서 구금이 되었고 거의 10명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적인 결정에 의해서 내려진 사항이고 법적인 절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그러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금의 적법성은 무엇이며, 이주 노동자의 아동 같은 경우에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구금된 이러한 이주 노동자의 아동에 대한 내용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만일에 이주 노동자의 아동일 경우에는 신원 확인 서류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 갈 때 만일에 이런 신원 확인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지 못하면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상황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차별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교육에 관한 측면에서 침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년 사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겠지만 2007년에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12세에서 10세로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위원회의 일반 권고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연소자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많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정말로 연소자 범죄가 내려갔습니까? 정말로 초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범죄가 줄기보다는 오히려 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언권을 알아스마르 의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은 주로 아동 학대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의 아동 학대 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 학대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서를 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자료를 받았으며 2007년도에 국가아동보호기구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2003년도에 이러한 학대 건수가 300을 넘었고 2007년에는 470건을 상회했습니다. 이러한 아동 학대의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아주 중대한 우려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인 학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예방을 위한 노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성적 학대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동 성매매 관련해서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아동 학대 관련 예산이 비중이 얼마 되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피해자들을 위한 부분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아동의 노동에 관한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고 적혀 있는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열악한 환경에서 아동이 근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서비스 업계에서 보건과 교육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이러한 나쁜 관행을 없애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노력이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노동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아동의 건강에 대해서 통계를 보았습니다. 자살에 관련된 내용도 보았는데 2005년에 280건이었고 2008년에는 400건을 상회했습니다. 2009년에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급속한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아동들 역시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도에 41.3%가 증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러한 조기 진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트란 의원에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일단 아동 노동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자면은 국제통계청에서 2009년에 발간한 통계입니다. 아동 노동에 관한 상황이 많이 발전되지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15세와 19세의 아동 중 2.5%가 근로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63%는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44.3%는 하루 6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야간 근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것이며 협약의 181조에도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아동의 62%가
휴식 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체적, 정신적,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자면은 이러한 일이 강제 노동처럼 보이며 아주 많은 위반 사항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협약의 29조와 그 이외의 조항을 비준할 생각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통계를 저희가 받은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더 드리면은 2008년에 1,400개 이상의 기업이 조사 결과 아동노동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2009년에 1,600개 이상의 기업에서 거의 1,400개에 달하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전혀 노동법을 존중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처벌이 사실은 매우 드문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당사국에서 협약의 42조에 따라서 또한 국제노동협약에 따라 어떻게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 조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할지 나중에 돌아올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아동 매매에 대한 것에 대한 사후 조치와 또 무력 분쟁 하에 아동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무력 분쟁 상황 하에 아동에 관한 선택 의장서에는 그리고 또 성매매에 관련된 선택 의정서에는 국가 법으로서 완전히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국은 어떠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위반이 있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력 분쟁 하의 아동과 관련해서 다른 것 중에서도 이번에는 그 무력 분쟁 하에서 아동을 징집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상황에서 그런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처음으로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저는 우선 대표단에게 환영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많은 대표단 분들이 와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obre el castigo corporal. 네. 일단 체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분께서 문제를 제기했지만은 빨리빨리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애 아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새로운 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2012년 8월에 발효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007년 보고서에 언급이 되었던 법인데 아직 발효가 안 된 것인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것인지 공포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2007년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보고서에서 설명을 했듯이 2012년에 무언가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저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교육에 대한 문제에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의 교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통 일반 학교에 가는 아동의 숫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났지만 그러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던 이런 교육센터와 학교 내에서 일반 학교에서 특수 교육반 같은 경우는 완전한 통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총 3분의 2를 넘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5분의 4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아동이 일반 학교 수업에서 분리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통계에 관해서 당사국이 이러한 장애 아동을 교육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며 이 학교에서 이러한 아동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동들이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동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4항 488항입니다. 네. 이 경우에 연소자 범죄의 경우에 다른 용의자들로부터 분리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특별한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께서 특별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수의 아동이 구금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아동 노동에 대해서도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미 노동자의 아동에 대해서 들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듣고 싶습니다. 499항에 따르면은 15세 이하의 아동이 일하는 것에 대한 금지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노동부에서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동의 노동을 허가해 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한 경우에 왜 노동부에서 13세와 15세 사이 아동의 노동을 인정해 주는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동의 최우선의 이익과 어떠한 상호 연관성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통계가 있는지 다른 노력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 공을 넘기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난민의 아동에 관한 내용인데 공공센터가 외국인에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이주노동자 이런 센터에 가게 되면은 아동이 어떠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소수자에 대한 내용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긴 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이슬람교도들이 무슬림이 많이 있는데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동에 대한 차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동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폴라 의원님께서 이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11조와 43조 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아동에 관한 내용으로서 아동이 만일에 어머니는 베트남에 있고 아버지는 한국에 있다면 아동은 어디에 소속이 되는 것인지 이러한 정보를 242, 243 항에서 설명하셨지만
한국에서 국제 결혼이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혼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제 질문은 여러분께서 협약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관할권을 인정을 할 것인지 아동에 관해서 내용을 묻고 싶습니다. 비준 전에 이러한 사안을 여러분께서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것이 양자 간의 프로그램으로서 다루고 있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이에 관한 협약의 비준을 더 촉진시키길 바랍니다. 243 항에 관한 내용은 비전통적인 관행에 관한 것인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협약의 모든 조항이 잘 합치되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조기 결혼과 강제 노동, 또한 명예살인, 영양 부족, 그리고 여성들이 받는 기타 차별 등입니다. 이런 것이 한국의 아동 권리 관련해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스토 위원회에서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년사법에 관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자면 아동에 관련한 법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연소자 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어떠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형법에 관한 내용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판사들이 연소자 범죄만 다루는 전담 판사가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85, 86페이지에 따르면은 연소자 범죄 같은 경우에 다양한 시스템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시설에 관해서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4명 정도 더 발언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표단께서 식사를 잘 하시길 바라며 또 답변을 준비하실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3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4분의 발언을 하시고,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답변이 된 부분도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 질문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고 3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